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일산 집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주민들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3기 신도시 이거 즉각 철수해라, 철회해라, 막 그렇게 그 거리에 나와서 항의하고 막 이제 시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그냥 이 양반도 지금 큰일 난 상황이죠. 국회의원인데 여기서 표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참 가관이에요. 하는 소리가 많이 안 떨어졌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무슨 GTX를 조기 착공을 해주겠다 그러질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GTX 하는데 몇 조 원이 드는데요. 그거를 장관이 자기 주머니 돈입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조기 착공을 하느니 마느니. 참나. 아이고, 도대체 이 정부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돈은요, 그거는 국민 돈이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돈이 아니라고요. 아무튼 일산 주민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왜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산 동구하고 서구인데 2017년 7월 달에는 상승률이 플러스였다가 그게 2017년 10월 또 2018년 1월부터 들어가지고는 이게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4월 달과 5월 달에 서구, 동구 또 인천 서구 이 동네에 집값의 변동률인데 다 보면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19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산 주민들도 인천 주민들이 화도 나실 법한 일이지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신도시 때문이에요. 지금 신도시가 크게 지금까지 1기, 2기가 이루어졌잖아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이런 데들이고 이 지도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도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고요. 2기 신도시는 동탄 이런 데이죠. 여기 보시면 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2기 신도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3기 신도시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지을 것. 그 3기 신도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거기 보시면 고양 창릉이라는 데가 있고 또 인천 계양 이런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 일산 주변과 또 인천 부천 그 일대에 신도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 말고도 남양주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 또 신도시들이 또 이제 생겨나는데 아마 그쪽 동네도 똑같이 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은 떨어지겠죠? 이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집값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금 청년들 또 결혼할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사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특히나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지는데 왜 우리 동네만 떨어지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실은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부족한 것은 서민주택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서민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서민주택 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기존의 서민주택을 갖고 있던 그 서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야 그러면 지금? 부자들 주택이 문제인 거예요. 부자 주택이 공급이 안 돼요. 강남주택 잘 안 떨어지잖아요. 부자들 주택값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소득은 계속해서 높아져 왔는데 부자들을 위한 주택들은 잘 늘어나지가 않았거든. 특히 부자 동네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 만들게 하거든요.
이걸 다 뒤섞어 놓게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는 모든 주택 정책이요, 서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가고 싶어하는 주택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동네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조금 형성되어 있는 데들의 값이 비싸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춘 거죠.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김현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강남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강남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강남 주택을 늘려야 해요. 또는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강남 사람들이 또 빠져나와서 야, 난 강남 같은 거 이거는 뭐 시시해서 싫어, 저기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동네를 만들어야 강남 주택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문제의식은 강남 주택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주택 공급은 어디다가 하느냐? 그건 일산에다 갖다 하는 거야. 부천에다 갖다 하고 남양주에다 갖다 하고 뭐 그러면 강남에 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겠냐고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서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주택값은 계속 떨어져요. 부자주택, 부자 동네 값은 안 떨어져요. 잘. 그러니까 서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부자주택값을 떨어뜨리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부자주택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거는 뭐냐면 다주택자 두들겨 패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뭐, 예?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다주택자들 두들겨 패는 거죠. 말이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근데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좀 말이 좀 이렇게 거칠게 나옵니다만은, 자, 다주택자를 두들기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요, 어디다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변두리에 있는 그 싼 주택들을 팔고 그 돈으로 한 채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예요.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거 1주택이잖아요. 1주택을 또 어떡할 거예요? 1주택도 세금 매길 거예요? 뭐 매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강남 또 무슨 마용성 뭐 이런 데로 또 더 몰리는 거예요. 이게 세금은 집값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 부분적으로 세금 가지고 집값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서민들이 주거 비용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진짜 부족한 거는 강남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재건축해야 되죠. 거기 땅은 없으니까 재건축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원순 시장은 기사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본인이 직접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재건축인가? 강남은 내가 못 해주겠는데 강북은 내가 해줄 수 있어. 이거예요. 아니, 강북은 집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모자라는 데는 강남이라고요. 그럼 강남을 해줘야죠. 강남을 계속 묶어놓으니까 기존의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사람들은 점점 더 그걸 원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요, 고층화입니다.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남에 땅이 얼마나 돼요? 거기 재건축해봐야 많이 늘어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고층으로 올려야 돼요. 60층, 70층, 100층으로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도 폭발적으로 집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강남 주택값도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남에, 이거 강남은 아니지만, 여기 어딥니까? 문정동, 가락동 있죠? 가락동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신형 아파트인가 뭐 주공 아파트인가 있다가 그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게 거의 9,000세대인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러고 났더니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지도에 보시면 신축 헬리오시티 있고, 헬리오시티 값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변 거.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그 한강변에 거기 잠실 뭐 엘스도 있고 리센츠도 있고 트리지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데 거기 이미 되어 있는 데들이었죠. 그 아파트들 뭐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뭐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들인데 그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 걸 한번 보죠. 그 위에 있는 이 그래프예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월세 가격이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매 가격인데요. 2018년 12월 31일 날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는 잠실 리센치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 보세요. 값이 확 떨어지잖아요. 막 올라가던 값이 확 떨어져요. 그 입주를 앞두고 입주를 전후해가지고 이게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기 막 늘어나네, 이제. 우리 아파트 아니라도 저기 가서 살 데가 생겼네?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낡은 주공 아파트 있을 때는요, 이거는 리센치 아파트의 대체제가 아니잖아요. 잠실 리센치에 살 사람이 그 어디 헬리오시티 가서 살겠어요? 그거 안 살죠, 거기는. 너무 낡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대로 새로 건축이 되니까, 여기 사는 거나 거기 사는 거나 어쩌면 헬리오시티가 더 좋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남도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값이 떨어집니다.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건축을 허용을 해야 돼요. 근데 박원순 재건축 허용 안 하겠대요. 강남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건축을 할 때 초고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요, 35층 이상은 안 해주겠답니다. 35층 이상은 안 해준대요.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35층이 도대체 뭐예요? 네.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35층인 겁니다. 그래도 35층 넘어가지고 50층 되고 그런 건 좀 곤란하잖아? 안 곤란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 보시면, 이 그림에 이게 부천의 리첸시아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이건 66층이에요. 서울은 35층밖에 안 되는데요. 부천에는 66층짜리가 이미 들어서 있어요. 이 표에도 보시면, 그래서 동탄의 메타폴리스라고 하는데 66층이고요. 또 일산의 위브더 제네시스 59층, 부천의 리첸시아 66층, 의정부의 스카이 59층, 평택의 59층이고. 서울은 35층밖에 안 되는데요. 서울 주변이 다 그렇게 막 60층, 거의 70층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수요는 있는데 이 중심지에서 35층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그게 다 주변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 풍선 효과로 거기서 부풀어 버리는 거죠. 전 그래서 강남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강남에서 집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강남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야 강북에 있던 사람들도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지요. 집이 생겨야.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강남 말이야, 안 그래도 부자들인데 말이야, 그 사람, 그놈들 돈 벌게 해주는 꼴, 난 그거 못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재건축 한다 그러면 말이지, 재건축 입주 때는 낮춰지겠지만 그때까지 또 올라가잖아.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입주가 돼야 떨어져요. 하지만, 떨어뜨리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만 하는 거죠. 그걸 못 견디고 지금처럼 강남 재건축 절대로 허가 못 해주겠어? 이렇게 되면 강남 집값은 절대로 낮출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어디 저 일산에 가서 하고 남양주 가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일산 가서 폭격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일산 집값에 대해서 일산 주민들이 화가 나고 또 김현미 장관이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냥 무슨 나라 돈 가지고 GTX를 조기 착공하고 뭐 하는 이런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